여러분, 혹시 필요했던 물건을 한참 찾지 못하다가 결국 찾은 경험이 있으신가요? 양말 한 짝이나 반찬 뚜껑을 찾지 못해 포기했던 적이 있을 겁니다. 저도 예전에 본체가 없는 반찬 뚜껑만 3개 있었습니다. 그마저도 다른 뚜껑이 망가질까 봐버리지 않고 있었죠. 예전에 뚜껑이 없어서 본체를 버린 지가 지나서 한동안 뚜껑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사실 이런 일은 물건이 너무 많아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물건이 많다 보니 하나가 사라져도 눈치를 채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물론 정말 필요한 것만 신중히 구매하는 게 좋지만 이미 너무 많은 물건이 쌓였다면 정리할 시기가 온 것입니다. 혹시 단산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이는 불필요한 것을 끊고 버리며 집착에서 벗어나는 정리법을 의미합니다. 즉, 절제를 통해 최소한의 물건으로 만족하고 행복을 추구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이런 삶의 방식을 실천하는 사람들을 미니멀리스트라고 하죠. 미니멀리즘의 영향을 받아 2010년대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현상이 바로 단살이입니다. 일생에서 정말 소중하고 본질적인 것을 집중하며 자기 본연의 모습을 찾아가면서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깨달음이 미니멀 라이프의 근간입니다. 사실 쌓여있는 물건만으로도 우리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정리된 집에서 살면 그 자체로 스트레스가 줄어듭니다. 오늘은 나이가 들수록 버려야 할 물건 5가지와 물건을 버리는 기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서 여러분이 사용 중인 물건과 정리할 물건들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첫 번째로 버려야 할 물건은 잘 쓰지 않는 크고 무거운 가구입니다. 이런 가구는 혼자 버리기 힘들고 나이가 들수록 더 버리기 어려워집니다. 잘 쓰지 않는 거대한 책상이나 장롱, 책꽂이 같은 가구는 아직 힘이 있을 때 처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오래 사용하지 않은 가구는 공판이나 세균이 많을 수 있습니다. 자식들이나 친구에게 도움을 청해 집 앞까지 옮겨놓고 동사무소에서 지정 폐기물 스티커를 구매지 붙이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큰 가구를 버리면 집이 훨씬 넓어 보이고 기분도 상쾌해질 것입니다. 사실 너무 거대한 가구들은 집 앞까지 옮기기도 힘들죠. 그런 경우에는 조금 비용이 들지만 가구 수거 업체를 이용하는 방법도 좋습니다. 주변에 가구 수거 업체를 찾아 문의해보세요. 저희 집에도 10년 넘게 사용하지 않고 베란다에 방치된 큰 장롱을 수거 업체에 맡겨 처분한 경험이 있습니다. 전화만 하면 시간이 맞춰 찾아오니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버려야 할 물건은 예전에 먹었던 약, 건강보조식품, 각종 마사지 기구들입니다. 병원에서 받은 약은 가능한 빨리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더 이상 약을 복용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바로 버리거나 약국에 반납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나거나 변질된 영양제나 의약품은 효과를 보장할 수 없고 성분이 변질될 수 있기 때문에 폐기해야 합니다. 이런 폐기물은 생활기일의 폐기물로 분류되어 보건소나 약국, 주민센터 등의 전용 수거함을 통해 폐기해야 하지만 실상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먹지 않는 약은 빨리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현재 먹는 약과 섞여 헷갈릴 수 있습니다. 건강보조식품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영양제 같은 건강보조식품을 집에 많이 두고 있을 텐데 먹지 않는 것들은 그냥 보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강보조식품은 유통기한이 길지 않기 때문에 오래된 것들은 유통기한을 확인하고 먹지 않으면 빨리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분들이 여러가지 마사지 기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여기저기 쓰시고 불편한 곳이 많아져 어깨 안마기, 손목 마사지기, 허리 찜질기 등을 구입하기도 하는데요. 효과가 괜찮은 것들은 계속 사용하셔도 되지만 잘 사용하지 않거나 효과가 미미한 기구는 중고로 팔거나 기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기구는 부피를 많이 차지하므로 사용하지 않는 기구가 있다면 정리하고 너무 해지지 않았다면 나눔을 하거나 팔아보세요.
세 번째로 고려해야 할 물건은 주방용품입니다. 최근에는 홈쇼핑에서 편리한 싱크대, 삼각 코너 같은 주방용품을 많이 보게 되는데 이런 것들은 공간만 차지하고 세균이 쌓일 수 있어 가능한 한 처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튜브나 홈쇼핑에서 이런 주방용품을 볼 때마다 구매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만 정말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만 구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주방지리 조절 선반이나 바구니 정도만 구비하는 것이 좋은 방향입니다. 또한 사용하지 않는 접시, 수저 세트, 프라이팬, 반찬통 등은 사실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끼는 것들을 제외하고 잘 안 쓰는 것들은 중고로 팔거나 나눔을 통해 처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반찬통에 색이가 나거나 곰팡이가 생기면 건강에 해로울 수 있기 때문에 바로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주방에서 사용하는 칼은 잘 갈아서 쓰면 되므로 낡은 칼은 새로 살 필요는 없습니다. 네 번째로 버려야 할 물건은 옷과 신발, 액세서리입니다. 아마 가장 버리기 힘든 물건이 옷일 것입니다. 특히 선물 받았거나 추억이 담긴 옷을 입지 않으면서 보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한 직접 구입하지 않았지만 누군가 줘서 어쩔 수 없이 보관하는 옷들도 많습니다. 옷을 버릴까 고민하면서 나중에 입을 일이 있을 거라며 보관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심리학에서는 이를 보유 효과라고 부릅니다. 보유 효과란 사람들이 어떤 물건을 소유하고 있을 때 그 가치를 과대평가하고 그것을 버리는 것을 손실로 여기는 심리현상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잘 입지도 않고 그리 가치가 없는 옷을 가지고 있는 경우 단지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옷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유 효과로 인해 입지 않는 옷이나 신발을 계속 보관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그냥 버리기 아깝다면 옷이나 신발도 당근마켓에 중고로 팔거나 나눔, 기부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 귀찮아서 버리거나 팔거나 기부할 생각조차 하지 못하게 되죠. 이런 경우에는 하루를 정해서 그날을 내가 가지고 있는 안 쓰는 물건을 처리하는 날로 설정하고 그날에는 무조건 처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액세서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액세서리는 크기가 작고 사놓고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죠. 이처럼 가질 것이 많아지면 귀걸이 같은 경우 짝을 찾기도 힘들어집니다. 자주 사용하는 액세서리만 남기고 나머지는 처분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아니면 한 짝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잘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로 버려야 할 물건은 오래된 책입니다. 많은 분들이 책을 책꽂이에 그대로 보관하고 있을 겁니다. 저도 그렇고요. 책은 버리기 아까워서 쉽게 처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역시 도서관에 기증할 책들을 따로 모아두었고 나중에 도서관에 기증할 계획입니다. 책을 버리기 아까운 이유로 보관하고 있는 분들이 많을 텐데 그런 분들은 도서관에 기증하거나 어린이들이 좋아할 만한 책이라면 보육원에 기증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중고로 파는 것도 물론 괜찮죠. 책을 버리면 부피를 많이 차지했던 책들을 처분할 수 있어 공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오래된 책은 다시 읽지 않을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정말 두고두고 읽을 책이 아니라면 하루빨리 처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외에도 유통기한이 지난 화장품, 이불, 시트, 오래된 냄비 등 처분해야 할 물건들이 많습니다. 모든 것을 한 권에 처리하려는 욕심보다는 차근차근 하나씩 처분하는 습관을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앞으로 무언가를 구매할 때는 내가 정말 오래 사용할 물건인지 신중히 생각한 후 구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처분을 잘해도 구매할 때 신중하지 않으면 매번 처리해야 할 물건들이 쌓이게 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물건을 처리해야 할 때 어떻게 처리할지 그 기준을 정하지 못해 애매한 상태로 정리하지 못하고 방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물건을 버리는 기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물론 여기에 정답은 없습니다. 각자에게 맞는 기준을 세워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기준은 1년 동안 사용하지 않은 물건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사실 1년 동안 쓰지 않았던 물건들은 앞으로도 쓰지 않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1년 동안 쓰지 않았음에도 버리지 못하는 이유는 예전에 버렸더니 꼭 필요할 때가 생겼던 기억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경험은 사실 소수에 불과합니다. 대부분의 물건은 버려도 지장이 없고 딱 한 번 버리고 후회한 경험을 부풀려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버리고 나서 필요해지는 물건이 있을 수 있지만 그 경우는 소수일 것입니다. 이 기준을 따르지 않으면 결국 아무것도 버리지 못하고 물건이 계속 쌓이게 됩니다. 잘 쓰지 않지만 버리기 아까운 물건은 그 물건의 중고가치를 계산해보고 그 가격이 반값으로 당근마켓에 내놓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팔리면 좋고 반응이 없다면 그 물건을 확실히 확인하고 버리면 마음이 가벼워질 것입니다. 두 번째 기준은 소유할 물건의 수량을 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겨울 코트는 3벌로 정하고 가지고 있는 코트들의 심의를 매긴 후 심의에 벗어난 물건은 처분하는 방식입니다. 항상 지갑에 들어가지 않는 물건은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프라이팬이나 냄비의 경우 5개 이상을 가지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새 물건을 사면 그에 해당하는 오래된 물건을 바로 버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프라이팬을 새로 장만하면 제일 오래된 프라이팬 하나를 버리는 식으로 말이죠. 이를 위해서는 먼저 정리하고자 하는 물건들을 모두 꺼내서 버릴 것과 버리지 말아야 할 물건으로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확실히 버릴 것들은 버리고 생각해야 할 물건에서 한두 달이 지나도 사용하지 않거나 찾지 않게 되면 그때 버리거나 나눔을 통해 정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한꺼번에 모든 것을 정리하려 하면 힘들 수 있기 때문에 하루나 이틀에 한 군데씩 정리하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주방은 주방, 거실은 거실처럼 정리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정리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또한 불필요한 물건을 애초에 사지 않도록 신중하게 생각하고 구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기준은 이 물건이 없어도 불편하지 않겠다 싶으면 버리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내가 죽으면 자녀나 다른 가족들이 과연 챙길까? 라는 기준을 적용하는 분들도 있고 주위에 나눠줄 사람이 있을까? 를 기준으로 물건을 정리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고 받을 사람도 없다면 과감히 버리는 것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죠. 어떤 방법이든 자신만의 기준을 세워서 정리하면 불필요한 물건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버리는데 과감해야 집이 항상 깨끗하고 물건을 찾는데 1분도 걸리지 않게 됩니다. 사실 물건을 쌓아두면 필요한 물건을 찾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되는데 어떤 분들은 필요한 물건을 찾는데 30분 이상이 걸리기도 합니다. 이는 우리의 일상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일을 해야 할 때 사소한 물건을 찾느라 시간과 스트레스가 쌓이면 일에도 지장이 가고 하루의 삶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건의 개수를 줄이면 필요한 것을 찾는 시간도 줄일 수 있고 같은 물건을 찾지 못해 또 하나를 구매하는 일을 피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물건을 찾지 못해 새로운 물건을 하나 더 샀다가 나중에 찾던 물건을 뒤늦게 발견하는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끼는 양말 한 짝을 몇 개월 동안 찾지 못하다가 결국 버렸는데 버린 그날 다른 한 짝을 찾았다는 이야기도 종종 듣습니다. 이런 상황을 피하려면 정리가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무작정 버리기만 하는 것은 환경에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물건을 버리라고 하지만 그것이 환경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궁극적인 해결책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중고로 팔거나 나눔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나눔을 할 수 없는 옷이나 자잘한 물건들을 다 버리고 싶어도 내 집이 깨끗해지더라도 집 밖을 더럽히는 것에 대해 양심이 허락하지 않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의견은 당연히 존중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구매할 때 정말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버릴 생각을 하지 말고 필요한 만큼만 구매하려는 습관을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너무 낡은 옷이나 고장이 심한 제품들은 팔거나 나누기 어려울 수 있지만 쓸만한 제품들은 중고로 팔거나 나누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너무 버리기만 하면 세상이 쓰레기장이 될 수 있습니다. 집안 구석에서 쓰레기 취급을 받는 물건 중에서도 다른 집에서는 여전히 쓸만한 물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기보다는 잘 선별해서 처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물건을 다른 용도로 재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짜지온된 양말은 먼지 제거할 때 손을 띄고 장롱을 한번 쓸어주면 기가 막히게 청소가 되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까워서 버리지 못하는 종류가 많죠. 이렇게 버리기 아까운 물건을 박스에 잘 담아서 아름다운 가게에 기증하면 단순히 버리는 것이 아니라 입양 보내는 느낌을 받아 기분 좋게 처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버리기 아깝다고 그냥 집에 모셔두지 말고 어떻게 하면 잘 처분할 수 있을지 고민해보세요. 지금 당장 사용하지 않는 물건 하나를 정해 당근마켓에 올려보세요. 만약 올리는 방법을 모른다면 자식들에게 물어보거나 인터넷에서 방법을 찾아보세요. 유튜브에서 당근마켓에 물건 올리는 법을 검색한 후 그 방법을 그대로 따라하면 됩니다. 아니면 주변에 기부할 곳이 있는지 찾아보고 직접 전화로 문의해보세요. 기부가 가능하다고 하면 그 물건을 가지고 장소로 가기만 하면 됩니다. 처음 해보지 않으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한 번만 시도해보면 그 다음부터는 쉽고 자연스러워질 것입니다. 그 한 번이 2번, 7번, 10번이 되어 집이 정말 깔끔하게 변할 것입니다. 오늘은 나이 들수록 버려야 할 물건 5가지와 물건을 버리는 기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버려야 할 물건 첫째는 크고 무거운 가구, 둘째는 예전에 먹었던 약과 건강보조식품, 셋째는 공간만 차지하는 주방용품, 넷째는 안 입는 옷과 신발, 마지막 5째는 오래된 책입니다. 물건을 버리는 기준은 첫째, 1년 동안 사용하지 않은 물건은 처분하는 것, 둘째, 소용할 물건의 수량을 정하는 것, 셋째, 이 물건이 없어도 불편하지 않겠다 싶으면 처리하는 것입니다. 각자의 기준과 가치관이 다를 수 있고 정답은 없지만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정해 집을 깔끔하게 유지하고 마음 건강까지 챙기시라. 처음 한 번이 어렵지만 한 번만 물건을 잘 처분해 본다면 그 후에는 아주 쉽게 물건을 처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반드시 지금 당장 하나만 처분해 보시라. 실천하는 여러분을 인생지혜가 응원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든 구독자분들의 행복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